제가 예전부터 이제 엔캠은 2차 전지 섹터의 흐름을 좀 같이 봐야 하는 종목이 되어 버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개별 종목으로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엔캠은 2차 전지 섹터의 흐름과 함께 나갈 거고 그 뒤로부터 앞으로 더욱더 건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어 갈 수 있다. 유지가 되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까지 이 주가가 급하게 올라왔던 건 결국 12 물량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한바탕 해 먹으려고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특도 전액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현재 엔캠이 가지고 있던 가치보다 더욱더 뭔가를 끌어내기 위해 이 전액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과장한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우리는 확실하게 이런 탑다운 방식으로 엔캠을 끌고 가야 합니다. 이 탑다운 방식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시장 상황을 가장 우선시해 봐야 하고, 시장 상황이라는 건 결국 뭐 나스닥 그리고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 바로 이 섹터의 흐름을 봐야 한다. 결국 2차 전지 안으로 섹터의 흐름을 봐야 하고,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 엔캠의 흐름을 봐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이 앞으로 유지가 되어 가야 하는데, 결국에 지금 미국이나 나스닥에서 현재 관련된 이런 배터리 산업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산업, 여기에 대한 시장이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모건 스탠리에서 현재 이런 반도체에는 이제 숏을 치고 지금 뭐 예를 쉽게 설명하면 공매도죠. 숏을 치고 배터리에 대한 숏 커버링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은 거의 끝이 났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제 9월달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금리 인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못 갔던 이런 성장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는 2차 전지에 대한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 2차 전지, 지금 세계 빅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이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2025년 그리고 2026년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대량 생산 사이클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장 증설을 해왔었고, 엔캠도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앞으로 더욱더 매출이나 가치를 더 높여 나갈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이 미리 선 반영이 되어서 주가의 흐름을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바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 금리 인하 사이클인데, 이 우리가 이전에 2차 전지가 상승했던 것도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어 갔을 때, 이 엔캠은 그때는 아니었지만 2차 전지 종목들이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엔캠이 12% 정도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 절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바로 2차 전지 공매도 세력들이 2026년 3월까지 전량 상환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 안 났습니다. 전량 상환을 해야 하는데, 이게 앞으로 이 쇼커버링에 대한 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만한 이런 매수에 대한 수급들은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차트로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최근에 이 상승은 이 엔캠에 대한 2분기 실적에 대한 호재가 나왔었고, 이 앞으로 기대감까지 반영되는 상승이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게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저점 바닥은 분명히 나왔다. 더 이상 이 저점 바닥까지 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2차 전지 섹터의 흐름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자, 그러면 오늘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도 상승, 포스코 퓨처엠 또 지금 상승하고 있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던 게, 시장 상황은 분명히 변하고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개별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도 항상 변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CB보다 뭐다 이런 것들보다 이 전체적인 시황 자체가 살아나면 이 엔캠의 주가는 여러분들 지금 손실이 꽤 커지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여기에서만큼 앞으로 단기적으로 이런 단기 상승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단기 상승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확률도 있어요.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다시 한번 사이클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금리 인하. 제가 아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금리 인하가 되면 주가가 상승한다. 이 성장주 중심으로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또 트릭이 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볼게요. 일단은 이 나스닥 자체가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2000년도에 6.5%대의 기준금리가 2004년도에 1.25%대로 낮아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2018년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을 나타났는데, 이렇게 기준금리가 하락이 되는 첫 시점부터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보자면 단기적으로 지수가 급락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자, 그러면 제가 무엇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제 9월 중순에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요. 그 전까지의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주 중심으로 이런 단기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급락이 나오거나 금리 인하 발표 후에 이런 재료 소멸로 인식이 되어서 또 지수의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세를 일단 면치는 못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반도체 쪽은 아마 더 크게 하락을 할 것 같고 2차 전지는 어느 정도의 주가 방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살아날 거니까. 그래서 이런 단기 고점이 형성될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바로 이 가격대에서 이 분할 매도 관점을 가져가야 한다. 분할 매도를 가져가고 그 다음 스텝을 우리가 찾아보고 다시 한번 잡아 나간다라고 하면 엔캠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얼마까지 봐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목표가를 둔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발상이 좀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야 이게 정확하게 뭐 30만 원 간다, 35만 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막상 그 가격이 와도 매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가격대가 올지 안 올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식이라는 걸 미래를 예측을 해 나가면서 간다는 건 정말 위험한 거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구간별을 좀 보면서 여기에서 어떤 고점 신호가 뜰까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 고점 신호라는 건 이 수급의 주체뿐만 아니라 이런 시장 상황, 말씀드렸던 그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기술적 분석, 뭐 거래량, 거래대금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럼 이 고점 신호에 대해서 뭐다? 우리 분할 매도로 우리가 손실이 나신 분들이라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간에서 일단 비중을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매수는 그 다음 스텝을 지수의 하락에 의한 종목의 하락에 그 끝을 눌림목 상승 시그널을 또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손실이 커지신 분들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만 우리가 똑바로 해 나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내가 몇백만 원을 현재 손실을 보던 몇 억을 손실을 보던 충분히 우리는 앞으로 대응만 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다가온다. 이거는 그냥 엔캠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투자하던 간에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올 게 뻔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개별 종목의 목표가를, 그리고 개별 종목의 흐름을 파악하는 건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은 건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시장 전반적인 시장을 파악하는 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역사적인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최근에 한 20일 정도 이 엔캠에 대해서 계속 이 외인 자금들이 담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외국인들이 또다시 어느 정도 물량을 최근 며칠간 퐁당퐁당이긴 하지만 담고 있는 모습과 이 기관계에서도 물량을 담고 있고, 오늘만 보자면 연기금에서도 물량 담고 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장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고점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누구보다 빠르게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010-2011-9671로 저에게 엔캠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시겠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계좌를 지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타점을 잡아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 여러분들 우리가 엔캠을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바로 이 매수와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면서 엔캠을 투자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인 거냐, 돈을 벌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쵸? 엔캠을 우리가 사랑해서 엔캠을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엔캠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매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똑똑하게, 이 스마트하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지, 이게 그냥 마냥 어떤 이슈로 어떤 근거로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시장 상황은 팩트로 움직이는 거고, 우리는 그 시장 상황에 대한 팩트를 앞으로 더욱더 관찰해 나가면서 주가를 끌고 가야지, 그렇더라 카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돈을 버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이 쌀 때 매수해서 비쌀 때 매도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는 꼭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과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 그리고 엔캠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또 더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만 보고 판단하시더라도 충분히 엔캠으로 손실을 수익 가능합니다. 수익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수익 구간에서 앞으로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 시간대를 우리가 같이 좀 함께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 한 12월 달까지 우리가 한 2번 정도의 트레이딩을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똑바른 대응을 통해서 앞으로 엔캠을 끌고 가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끌고 가다가 계속 좋은 기회들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엔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저는 여러분들 장 끝나고 제가 딱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문자 주신 분들에게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앞으로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